그날 영정 앞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그 한마디가 윤가 세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래요. 윤태섭 회장의 장례식장은 냉정했습니다. 대기업 윤성그룹을 일군 거목의 마지막 길이라 했지만 조문객들의 눈빛엔 애도보다 계산이 먼저였죠. 그의 곁에서 평생을 지킨 사모님 이정옥 72 은검은 한복 차림으로 조용히 영정 앞을 지켰고 큰아들 윤도현 53은 기자들과 정치인들을 맞이하느라 눈빛이 바빴습니다. 작은 아들 윤도훈 50은 끝내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고 막내딸 윤소연 43은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어요. 오늘은 기자들 조심해. 말 한마디 잘못 흘러나가면 주가 바로 출렁입니다. 도연은 동생에게 짧게 말하고 회장의 영정 앞에 향을 올렸습니다. 그 표정엔 아들의 슬픔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그룹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확신이 비쳤어요. 장례식장 한켠 정옥 여사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어. 따뜻하면서도 너무 멀었죠. 그녀의 시선은 영정 사진 위로 스쳤습니다. 윤태섭의 미소는 평생 사업을 위해 감정을 버린 남자의 미소였어요. 그때였어요. 조용했던 장례식장 입구로 검정 트렌치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녀 쌍둥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옷은 깔끔했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발을 옮겼어요.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누구야? 저 여자는 조문객 명단에 없는데? 그녀는 영정 앞까지 걸어가더니 두 아이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께 인사드리자. 쌍둥이는 작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옥 여사의 손에서 향이 떨어졌어요. 시선이 일제히 여자로 향했어요. 당신 누구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윤태섭 회장님께 아이들과 조문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이들? 예. 윤태섭 회장님의 손자, 손녀입니다.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멎고 속삭임이 사라졌어요. 정옥 여사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망언이에요 그게. 여자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표면엔 윤태섭의 친필 서명이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이건 회장님이 제게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즉시 경호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저 여자를 내보내. 당장. 하지만 여자는 꼿꼿이 서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건 다 회장님 뜻이에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이 서리를 윤가 상가에서 열어라. 정옥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봉투 귀퉁이엔 분명 남편의 필체가 있었어요. 윤태섭. 그 단정한 이름 석자가 사모님의 숨결을 먹게 했습니다. 그때 도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잠깐만요. 그 유언장 어디서 받은 겁니까? 여자는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셨죠.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요.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허튼 소리 작작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뿐이 아니야. 그의 말에 여자는 가볍게 웃었어요. 그럴까요? 그럼 왜 이 유언장이 당신 손이 아닌 제 손에 있을까요?
그 말과 함께 여자가 봉투를 찢으려는 순간 도연이 달려와 여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허튼 수작이면 후회할 줄 알아. 그 순간 정옥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도연아. 그녀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저 서명 내 남편 거야. 틀림없어. 모든 시선이 다시 봉투로 향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봉투가 열렸어요. 안에는 두 장의 종이. 하나는 회장 친필로 적힌 유언장, 다른 한 장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윤태섭이 있었어요. 그의 품에는 여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안겨 있었고 그녀의 팔엔 갓난아이가 있었다. 정옥 여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여자는 세영이? 여자는 눈을 감았어요. 맞아요. 어머니 이름은 김세영이에요. 그리고 저는 윤태섭 회장님의 딸 김하은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도연은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정옥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버지의 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녀의 눈빛엔 공포가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도연은 알았어요. 이 일은 누군가의 설계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설계자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윤가 저택은 싸늘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된 그날 이후 언론은 숨겨진 딸의 등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기사를 내보냈어요. 윤성그룹의 주가는 이틀 만에 20%나 하락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모든 뉴스 화면에서 번번이 스쳤어요. 이게 다 그 여자가 꾸민 짓이야. 도연은 식탁에 앉아 유리잔을 집어던졌어요. 깨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명예를 더럽혔다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엔 한 장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윤태섭 회장 유언서 최종본. 그 아래에 적힌 한 문장. 재산의 30%를 김하은과 쌍둥이에게 상속한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어요. 결국 아버진 끝까지 내게 실망하셨던 거야.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10년 전 해외 지사에 있을 때 아버지의 비밀 계좌를 발견했어요. 그 계좌가 매달 김세영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되고 있었다는 것도. 그는 그때부터 모든 걸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이름이 이 집안의 흉터가 될 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흉터를 드러내고 제거하려고 계획했어요. 도연의 머릿속엔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녀를 등장시켜 가문을 흔들고 결국 자신이 모든 걸 수습하는 구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은의 존재를 일부러 세상에 내비쳤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고 그 주변에 미끼를 흘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모든 퍼즐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약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회장으로부터 진짜 유언장을 직접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속엔 자신조차 몰랐던 진실이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하은은 낡은 하숙방 책상 앞에서 오래된 노트를 펼쳤어요. 노트 첫 장에는 김세영 일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건 세상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1988년 5월 10일 태섭 씨가 나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 나와 아이를 버렸어요.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으려 했어요. 다만
우리 아이만은 진실을 알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회장을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 난 원망할게요. 대신 내가 할게. 그녀는 유언장 서류를 다시 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건 복수가 아니야. 아버지가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야. 그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DNA 검사를 진행해 주세요. 윤태섭 회장님과 제 아이들 친자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시각 윤가 저택. 사모님 정옥은 불 꺼진 응접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엔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죠. 그녀의 눈빛엔 피로와 후회가 엉켜 있었어요. 태섭 씨 왜 그랬어요? 왜 그 여자를 버리지도 못하고 지우지도 못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문득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한 장면. 10년 전 남편의 방에서 우연히 본 이름 김세영. 그때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죠. 남편이 세영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도연은 변호사와 독대했어요. 그 여자의 유언장은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만 조작하면 충분히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이번 일은 언론에 새나가면 안 돼. 도연은 담배를 비벼 끄며 낮게 웃었어요. 그래, 진실은 힘이 아니야. 돈과 명예가 진실을 만드는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서가 문을 열며 다급히 말했어요.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하은 씨가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뭐라고?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검체 채취에 사모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옥 여사는 윤가의 명예보다 남편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정옥은 도훈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형이 뭔가를 꾸미고 있어. 하지만 난 이번엔 참지 않을 거야. 도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형의 야망이 어디까지인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는 오래전부터 형이 아버지의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만약 그 여자가 진짜라면요? 정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럼 그 아이들이 진짜 윤가의 적통이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담담했어요. 며칠 뒤 윤성그룹 본사 회의실. 도연은 이사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유언장 사건은 명백한 조작입니다. 가문을 더럽히는 자는 내가 반드시 법적으로 응징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며 하은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럼 이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죠. 기자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고 조용히 말했어요. 윤태섭 회장님, 김하은, 그리고 쌍둥이. 유전자 일치율 99.97%.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정옥 여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도연은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문 너머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시나리오였는데 어째서 모든 게 반대로 가는 거야. 그는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자. 아버지를 닮은 건 나야. 장례식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아버지의 서재문을 열었어요. 낡은 나무 서랍 안에서 그는 오래된 금고를 꺼냈어요. 조용히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자 안에는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제본 2통이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는 한 통의 문서를 봉투에 넣고 나머지 하나는 서재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젊은 여인이 들고 온 유언장은 도연이 직접 만들어낸 가짜 유언장이었다는 사실을. 이틀 전 도연은 비밀리에 한 여자를 만났다. 도시 외곽의 한 오래된 카페, 창가에 앉은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하은 씨,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아직도 그 아이들을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요. 회장님이 제 아이들의 아버지였다는 걸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좋아요. 대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은 복수의 도구일 뿐. 감정이 개입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도연은 하은에게 가짜 유언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을 펼치고 내 지시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언론이 달라붙을 겁니다. 그 혼란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도 모르시겠죠? 그분은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분이니까요. 어차피 이 집안은 진실보다 체면이 우선이잖아요. 장례식장의 혼란 이후 가족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 도우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솔직히 말해. 저 여자가 진짜 아버지의 첩이야? 글쎄, 나도 몰라. 어머니께 물어보는 게 빠르겠지. 어머니가 모르실 리가 없잖아. 그렇지. 하지만 어머니가 알고도 숨겼다면 그 이유가 뭐겠니? 전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어요. 도우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는 다음 날 하은이 묵고 있는 모텔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아이 둘을 재우고 있었어요. 도우는 조심스레 문을 열며 말했어요. 하은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형님이 시켰죠? 일.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형은 사람을 잘 이용해요. 필요하면 살려두고 필요 없으면 버리죠. 그 유언장 진짜 아니잖아요. 하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였어요. 문 밖에 그림자 하나가 스쳤다. 도훈이 급히 문을 열었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다. 복도 끝 CCTV가 깜빡이며 돌아갔다.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는 이는 다름 아닌 윤도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옥은 아들의 방을 찾았습니다. 도연아, 너지? 그 여자를 불러온 게. 도연은 조용히 웃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겠죠.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어. 무섭게 계산하고 끝내는 모든 걸 자기 손에 쥐려 하지. 아버지가 남긴 게 있잖아요. 유산도, 죄도, 비밀도. 그걸 다 꺼내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그래서 제가 나서는 겁니다. 끝을 내기 위해.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의 옆에 서 있던 여인,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쌍둥이 아기. 그 얼굴은 너무도 낯익었습니다. 사모님은 사진을 찢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고이 접어 서랍에 넣었죠. 이제 그 여자를 다시 만나야겠네. 그날 밤 하은은 낯선 번호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널 지키려는 게 아니야. 너를 희생시켜야 진실이 완성돼. 하은은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내려앉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녀는 두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깊게 들어왔어 하지만 이제 멈출 순 없어. 윤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회장 공간의 정원에는 아직도 검은 국화향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거실 커튼을 걷으며 낮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맑았습니다. 이제 가면이 벗겨질 때가 됐어. 그녀는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 씨, 오늘 밤 나 좀 봐요. 사람들 눈 피해 회장님 별장으로 와요. 밤 11시 남이섬 근처 별장. 작은 탁자 위에는 따뜻한 홍차와 유언장 사본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며 들어왔어요. 부르셨나요? 정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그 여인 딸이지? 25해 전 내 남편 곁을 떠난 그 사람의.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선 오래된 분노가 들끓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신이 내 아들들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저 제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옥은 잠시 하은을 바라보다가 의외의 말을 내뱉었어요. 그 아이들이 진짜 윤 회장 피를 이었다면 내가 지킬 이유도 생기겠죠. 하은은 눈을 크게 떴어요. 지킨다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큰아들 윤도현은 훨씬 위험한 인간이에요. 그 애는 아버지보다도 냉정해요. 이 유언장 사건, 그 아이의 작품이죠? 하은의 손끝이 떨렸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 아들을 내가 몰라볼까봐? 정옥은 가볍게 웃었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 유언장은 아버지가 쓴 게 아니라 내가 쓴 거예요. 순간 눈빛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은 윤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가 그의 인장을 대신 찍은 거예요. 그때 도연이의 지시를 받았다는 걸 그 애는 모를 리 없겠죠. 정옥은 한 장의 USB를 내밀었어요. 여기에 모든 진실이 있어요. 아버지의 진짜 유언, 그리고 도연이가 조작한 버전까지. USB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걸 당신이 세상에 내보내요. 그 대신 내 아들은 몰라야 해요. 그 아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 한편 그 시각, 도훈은 형의 비밀 서재에서 USB 복제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형님, 완벽하단 게 이런 거구나. 그는 형의 노트북에서 유언장 최종 본서명, PDF를 찾아내 복사했어요. 그 파일 안에는 단 한 줄의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상속권 전부를 윤도현에게 위임한다. 도훈은 비웃음을 흘렸어요. 역시 형답네.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걸 혼자 챙기다니. 그는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기자님 말했던 건 준비됐습니다. 유언장 원본 곧 공개됩니다. 다음 날 오전 재단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이 윤 회장 유언장 조작 의혹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한 거예요. 서명 위조, 문서 변조, 장남 단독 상속.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사진은 윤도현의 회사 건물 정문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뉴스를 보고 오빠에게 달려갔다. 큰오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소연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이건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야. 아버지가 원하셨다면 왜 어머니가 우셨을까?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가 뭐라 하셨지? 큰오빠가 이 일을 설계한 걸 알고 계셨어. 그리고 하은 씨를 만났어.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당신이 만든 유언장은 가짜라고. 도연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는 늘 내 앞에서 성녀처럼 굴지만 결국 아버지를 위해 살았지. 이번엔 그 남자의 피를 지키려는 건가? 그 시각 하은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별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는 이미 윤도훈이 서 있었어요. USB 좀 주시죠. 기자님한테 준 건 복사본이잖아요. 하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도 형처럼 날 이용하려는 거야? 도훈은 짧게 웃었어요. 이용이라니요. 난 형보다 덜 잔인해요. 하지만 세상은 착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죠. 그는 하은의 손목을 잡으려 했고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놓아라. 정옥이었다. 그녀는 검은 외투를 걸친 채 천천히 다가왔어요. 도훈아, 내 아버지가 왜 너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지 이제 알겠니? 도훈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네요. 그래. 그리고 넌 이제 끝이야. 도연의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정옥. 그 영상 속에는 하은과 정옥이 함께 서 있는 장면, 그리고 정옥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내가 만든 가짜 유언장도 그 여자의 아이들이 누구의 피를 이었는지도. 도연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원한 복수가 아니었는데. 유언장 조작 사건이 폭로된 지 사흘째. 언론은 윤가 일가를 탐욕의 가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윤도현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도현은 하루 종일 집무실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기자들의 전화가 빼곡했고 책상 위엔 찢겨진 신문과 함께 장남, 서명 위조 혐의 검찰 수사 착수라는 기사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도연은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왜 그 영상을 보냈을까? 나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려는 건가?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막내 소연이 숨가쁘게 들어왔습니다. 큰오빠 하은 씨가 사라졌어. 도연은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어젯밤 별장에서 나왔는데 아이들만 남아 있었대. 그 아이들은 울다가 경찰이 발견했어. 도연은 서류를 집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훈이야. 그놈이 또 뭔가 한 거야. 그 시각 도훈은 호텔 한 객실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불빛 아래 테이블 위엔 하은의 가방이 놓여 있어요. 그 안에서 그는 진짜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 회장 유언서 마이너스 원본. 내 유산의 40%는 김하은과 그 아이들에게, 나머지는 부인 이정옥에게 남긴다. 장남 윤도영과 차남 윤도훈은 상속에서 제외한다. 도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역시 진짜가 있었군. 그는 문서의 마지막 장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엔 흐릿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있었어요. 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도운 자, 윤도훈. 순간 그의 손이 멈췄어요. 내 이름? 그리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결국 아버지도 날 이용했군. 그럼 나도 당신들 모두를 이용하겠어. 그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기자님, 새로운 단독 자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이름으로 나가야 해요. 차남 윤도훈, 윤 회장의 진짜 유언장 공개.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윤 회장, 숨겨둔 혼외 자녀에게 재산 40% 상속. 김하은, 유언장 증인으로 밝혀진 인물은 차남 윤도훈. 윤가의 본가에는 경찰과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정옥은 응접실에 앉아 모든 뉴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평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까지 와야 했나?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윤 회장 자필서. 그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습니다. 정옥, 이건 내 죄이자 너의 구원이야. 내 피를 잇는 자식은 도연도, 도훈도 아니야. 정옥은 메모를 손에 쥐며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아이들을 남긴 거였군요. 그날 오후 도연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그의 얼굴은 허탈한 표정이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됐군.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차 안에서 그는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안엔 도훈이 도장 찍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즉 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들어 있었죠. 동생아, 너도 나처럼 나락 가보는 게 어때? 밤이 되자 정옥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묶인 채 정신을 잃은 하은이 있어요. 정옥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풀어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당신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하은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아이들은요, 제 아이들은? 괜찮아요. 내가 돌보고 있어요. 하은은 눈가에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 씨, 그 사람은 왜 이런 일을? 정옥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어머니인 내가 만든 괴물이니까요. 한편 윤도훈은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장남 윤도현, 유 원장 위조 혐의 전면 부인. 차남 윤도훈, 혼외 자녀 상속권 인정 주장. 도훈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좋아. 이제 세상은 형 대신 나를 기억하겠지.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익명. 진짜 유 원장은 내 손에 없고 그 여자는 살아있다. 도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건?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창문 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커튼을 걷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렌즈를 들고 있습니다. 순간 창문 유리가 깨지며 무언가 날아들었다. 펑! 폭발음과 함께 객실 불이 꺼졌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몇 시간 후 정옥은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차남 윤도훈 씨가 투숙 중이던 호텔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만. 정옥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봤어요. 도현, 도훈 그리고 하은. 이제 남은 건 진실 하나뿐이구나.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랍 속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 회장 자필 유 원장 진본.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공개할 비밀이야. 이 세상 누구도 상속받을 수 없는 진실. 도연은 텅 빈 응접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새벽이었고 거대한 저택 안은 숨조차 쉬지 않는 듯 고요했어요. 탁자 위엔 하은이 던지고 간 DNA 감정서 사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윤도현 친부라는 글자와 함께 자신이 믿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 찍혀 있어요. 친부고 윤태섭 회장. 그럴 리가 없어. 도연은 종이를 찢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스민 진실은 아무리 지워도 남아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궜어요. 머릿속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내뱉었던 말. 도연아, 넌 내가 가장 미안한 아이야. 그땐 단순한 아버지의 감정 표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회장의 마지막 유언이 모든 재산은 김하은과 쌍둥이에게 상속한다는 사실과 맞물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하은은 호텔방에서 두 아이를 꼭 안고 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도 이번 싸움은 너무 벅찼거든요. 도연의 압박, 사모님의 냉대, 도훈의 조롱, 소연의 의심, 모두 그녀를 유언장을 들고 나타난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윤도훈은 형의 방으로 찾아갔어요. 형이 한 거야? 뭐가? 유언장, 그거. 형이 아버지랑 짠 거 아니야? 형이 하은이한테 돈을 흘려준 거잖아. 도훈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은 늘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잖아. 근데 결국 못 받았잖아. 그럼 이번에도 형이 뭘 한 거지? 그래야 해답이 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훈의 눈빛은 분노로 번쩍였고 도연은 그 안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진실을 봤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 그때 문틈으로 사모님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아, 도훈아, 너희 둘 다 멈춰. 그녀의 손엔 낡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남긴 거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내 죄는 세영에게, 내 사과는 도연에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도훈은 뒤로 물러섰고 도연은 숨을 멈췄어요. 그 한 문장이 수십 년 동안 감춰온 비밀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김세영은 정말, 그래, 내 아버지와 관계가 있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 여자는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돌봐줬던 간병인이었어. 하지만 그보다 앞서 내 아버지 회사의 피해자 중 한 명이기도 했지. 피해자? 20년 전 하청업체 사장이었어. 아버지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망했지. 그 뒤에 그 여자의 남편이 자살했어. 그 여자는 복수하겠다고 나한테까지 찾아왔었어. 도연은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장례식 날 하은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엔 분명 복수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럼 그 아이들은? 그건 나도 몰라. 어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여자가 내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내 피부치라 불렀다는 거야. 그날 밤 도연은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 씨, 우리 만나야겠어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더 하시려고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나한테든 당신한테든 지금 이 싸움은 너무 커져버렸어요. 하은은 잠시 침묵했어요. 좋아요. 내일 회장님 별장에서 봐요. 거기라면 모든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회장 별장.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은은 아이들을 재우고 있어요. 당신은 아버지를 미워했죠? 그랬죠. 하지만 사랑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 그 아이들은 당신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라 당신의 아이예요. 뭐라고요? 하은의 눈가엔 눈물이 번졌습니다. 5년 전 당신이 몰랐던 그 밤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찾아왔던 날 술에 취해서 나를 안았어요. 그때 저는 이미 절망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림자로 보였어요. 도연의 시야가 흔들렸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뒤섞였어요.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수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창밖에 천둥이 터지는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법무팀 유원장 원본 도착이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 원본에는 서명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회장님, 하나는 윤도연 전무님. 도연은 손에서 폰을 떨어뜨렸어요. 그의 눈앞에 아버지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니? 다음 날 재벌가의 본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자리를 메웠고 사모님과 세 남매 그리고 하은이 한자리에 앉았어요. 탁자 중앙엔 두꺼운 유언장 원본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모두 모였으니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조심스레 봉인을 풀었어요. 종이가 펼쳐지는 순간 숨소리 하나 나지 않았어요. 본인은 사망 시 전 재산의 70%를 김하은과 그 자녀에게 상속한다. 단 그 자녀의 친부가 윤도현임을 본인이 생전 직접 확인하였음을 명시한다. 남은 30%는 가족 유지비로 자녀들에게 균등 분할한다. 순간 정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윤도훈은 벌떡 일어나 고함쳤어요. 이게 말이 돼. 형이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었다고. 조용히 해.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얼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언장의 하단, 2개의 서명 위에 멈춰 있어요. 하나는 회장 윤태석, 그리고 그 옆에는 분명히 윤도연의 서명이 있습니다. 형? 형이 진짜 그걸 썼어? 말 좀 해, 형. 형이 아버지 죽이기라도 한 거야. 그 순간 정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너희 둘 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도연이가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고 윤태섭 회장의 마지막 날 밤. 태섭은 병원 VIP실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울렸고 도연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세요? 도연아, 나는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았다. 그 여자를, 세영이를 버렸고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렸지. 넌 내 아들이지만 나보다 훨씬 올곧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 대신 서명해라. 그 아이들 내가 지켜주거라. 하지만 서명해라.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내 몫이 된다. 그 아이들을 지키는 것도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도 내 선택이야. 그 말과 함께 태섭은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아버지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의무인지조차 모른 채 그 당시를 회상하며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내가 썼다. 회의실은 웅성거렸습니다. 형이 썼다고? 그럼 이건 위조야. 유언은 무효야. 도훈이 고함쳤어요. 그러자 하은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제게 이 아이들은 도연이의 아이들이며 내가 아니라 그가 지켜야 할 존재라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도훈이 그녀에게 다가서려 하자 정욱이 그를 막았어요. 도훈아, 그만해라. 나는 알고 있었어. 내 형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왜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는지. 정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죽기 직전 나에게도 말했어. 도연이는 내 피보다 더 진한 내 죄의 증거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구나. 순간 하은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회장님의 마지막 음성이 있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 직접 남기신 녹음이에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연아,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없겠지. 하은이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너에게도 내가 만든 거짓의 굴레 속에서 살게 해서 진실은 하나다. 쌍둥이는 내 손자의 아이들이며 동시에 내 피부치다. 내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내 재산은 이 아이들에게 죗값처럼 흘러가야 한다. 음성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도훈의 입이 떨렸어요. 그럼 형은 죄를 대신 쓴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은을 바라봤어요. 그녀 역시 눈물을 삼킵니다. 난 복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애들에겐 죄가 없잖아요. 이정욱 여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니, 도훈아. 아버지가 왜 마지막까지 도연이만 불렀는지. 그건 편애가 아니라 속죄였어. 도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은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 집은 더 이상 가문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이야? 이제부터 이 재산은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하은 씨와 아이들은 내가 직접 지킬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했던 마지막 뜻이니까요. 그 말에 사모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게 내 길이라면 그렇게 해라. 도연아, 넌 결국 내 아버지보다 강하구나. 하은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복수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해방감과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폭우는 멈췄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쌍둥이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어딘가 자유로웠어요. 아버지, 당신의 죄는 내가 짊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차례입니다. 그날 이후 장례식이 끝난 재벌가 저택은 오랫동안 발걸음이 끊긴 듯 조용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도연은 흰 국화를 손에 들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그 앞에서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나에게 그 서명을 맡겼는지, 왜 마지막까지 그 여자를 용서하지 못했는지. 그는 국화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조용히 유언처럼 말했어요. 당신의 죄는 제가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던 사랑과 미안함까지는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며칠 뒤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윤성기념재단 설립 및 전 재산사회 환원식이 열렸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들과 언론, 재단 인사들로 가득 찬 그 자리에서 도연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오늘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 이름으로 하나의 끝을 선언하려 합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희 가문은 오랫동안 윤성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희생과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무대 한쪽에서 하은이 등장했어요. 단정한 검은 원피스 차림, 품에는 쌍둥이 남매가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도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어요. 그 한순간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미움, 슬픔,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엔 이해. 이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과거 우리 회사로 인해 삶이 무너졌던 하청업체 유가족 지원입니다. 도연은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았어요. 그 중엔 제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한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의 이름은 김세영 씨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김하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은 씨, 당신은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덕분에 제 가족이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은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제 용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게 하려면 저라도 미워하지 말아야 했으니까요. 쌍둥이 중 한 아이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아빠 좋아요.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한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너희가 참 좋다. 행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모두 떠났고 남은 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뿐이었어요. 도연은 홀로 무대 아래를 내려왔습니다. 그때 김하은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집은 정리할 겁니다. 아버지의 흔적은 남기되 그 죄의 기억은 묻어두려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멀리 떠나보려 합니다. 어디로요? 아버지가 생전에 가고 싶어 하던 곳, 남해 쪽으로요. 그곳에 재단의 분원을 세울 겁니다. 아이들 이름으로요. 하은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엔 이제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이들과 함께 찾아갈게요. 그때는 웃으면서 만나요. 그래요. 이번엔 부끄럽지 않게. 몇 달 후 남해 바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재단 현판을 걸고 있습니다. 그 옆엔 쌍둥이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판이 있었다. 도윤재단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세상. 그때 멀리서 하은이 두 아이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바닷가로 달려가 조개를 주었어요. 하은은 조용히 도연 옆에 섰어요.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지네요. 그래요. 오래 걸렸죠. 후회하세요? 글쎄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을 남겼지만 사랑을 남기지 못했죠. 나는 반대로 사랑만이라도 남기고 싶어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이네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아이들이 모래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잘 지내요. 글자 사이로 파도가 스며들며 천천히 흔적을 지웠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아이들의 웃음이 파도 위에 섞여 울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치 회장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잘했다, 도연아. 이제 내 목까지 잘 살아라.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 세월 이어진 욕망과 복수, 죄와 용서의 굴레가 드디어 바다 위로 흩어지는 걸 느낍니다.